극도로 발달한 최신의 전투기들이 맞붙는 현대전에서의 공중전은 단순한 전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승리하는 자가 제공권을 장악하며 이 장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미군은 비가시거리 교전인 BVR전에서 AIM-120M람으로 적을 격추시키지 못했을 경우 그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교전하기 위한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AIM-9 사이드와인더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이 AIM-9 또한 다른 미사일 강국들의 성능에 밀려 뒤처지는 듯 했지만 미군은 이를 또다시 뛰어넘기 위해 기존의 AIM-9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성능의 AIM-9X 미사일을 개발해냈는데요. 추력 편향 기술이 적용된 AIM-9X는 관성을 무시하는 기동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50에서 60G에 이르는 극단적인 기동이 가능하며 플레어와 같은 기반체에 잘 속지도 않는 공포스러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개량을 거듭하며 사거리마저 늘어나고 있죠. 우월한 성능의 단거리 열추적 공대공 미사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군 3을 기초로 개발되는 우리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은 적이 전자전 공격마저 방어해내며 미군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AIM-120C7 M람급의 놀라운 성능을 자랑한다는데요. LIG 넥스1은 이미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이 어떻게 이런 우월한 성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떻게 FA-50과 KF-21 등의 전투기 수출 심화를 달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실히 느끼기 위해서는 이와 비교되는 미군의 AIM-9X 공대공 미사일이 얼마나 막강한 무기체계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전투기 교전 장면이 나오는 영화에서 흔히 파크스2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AIM-9의 발사 신호 나토 코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AIM-9X 사이드와인더는 미군이 기존의 AIM-9LMP를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주었던 러시아의 R-73 아처 미사일에 대항하기 위해 나온 최신 개량형 단거리 열추적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사이드와인더란 별칭은 원래 사막 방울뱀을 의미하는데 이 미사일이 날아갈 때의 모습이 마치 방울뱀처럼 옆으로 스스 속에서 하고 날아가는 듯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방울뱀은 사냥을 할 때 적외선으로 먹잇감을 추적하는데 이 미사일 또한 그와 같이 적외선 추적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죠. AIM-9X는 최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들의 대세를 따라 128X128 배열 연령상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2000년대에 개발된 AIM-9X는 일종의 적외선 CCD 소자인 초점 평면 배열 센서를 달고 있는데 기존 버전과 달리 표적의 형상을 보고 파악하기 때문에 적기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뿌려대는 플레어와 같은 기반체에 잘 속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탐색 범위 또한 넓어져 68도 수준이었던 AIM-9L, AIM-9M형과 달리 전방 90도 내에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AIM-9X는 기존의 AIM-9M 사이드와인더와 동일한 로켓 모터를 사용하지만 앞쪽의 카나드 날개와 꼬리 날개 크기가 줄어들고 모양도 바뀌면서 항력을 줄였습니다. 덕분에 사거리가 2배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는데요. AIM-9 초기형은 사정거리가 불과 4.8km에 불과했지만 AIM-9X는 사정거리가 30에서 40km 수준에 이릅니다. 또한 헬멧 연동 조준기인 HMS가 장착된 덕분에 조종사가 굳이 기체의 기소 부분으로 적이 꼬리를 잡지 않고 적을 쳐다보기만 해도 조준해 발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AIM-9X는 추력 편향 기술이 적용되어 속도가 느린 발사 직후 순간부터 3에서 4초간 60G 수준의 제트베인이라 불리는 극단적인 기동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AIM-9X 블록 11부터는 일단 발사하고 나서 라곤 타는 것도 가능하기에 뒤에서 쫓아오는 적을 향해 날아가는 것도 가능할 정도입니다. 관성을 무시하는 기동이 가능하기에 더 이상 AIM-9X 블록 II를 가진 적에게는 적 전투기의 꼬리를 물면 이긴다는 공중 근접전, 도구 파이팅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2013년부터 실전 배치된 신형 AIM-9X 블록 LL은 전투기 레이더 외에도 동료 전투기가 데이터 링크를 통해 보내온 적기의 데이터를 근거로 미사일이 적기와 충돌할 수 있는 미래의 예상 좌표를 향해 날아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AIM-9X는 GPS와 데이터 링크가 기능하기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원거리 상태의 교전인 BVR 기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해군의 주도로 개발이 진행 중인 AIM-9X 블록 3는 사거리가 50에서 60k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안정성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M남은 레이더 시커를 장착했기 때문에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적이 전자전 장비인 ECM 장비나 제밍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앞으로 사거리가 크게 늘어난 AIM-9X 블록 3는 AIM-120 M남을 보완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운용될 예정인데요. 최근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F-35B들이 스텔스 성능을 희생하면서까지 AIM-9X를 장착하고 실전 임무에 투입되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어서로 보입니다. 지금이야 KF-21의 AIM-9X 사이드와인더와 AIM-120 M남을 달 수 있게 되었지만 한동안 미국이 이를 통합해주지 않으려 했었죠. 그 때문에 2013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을 중심으로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자는 주장이 다시금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방산 기업인 LIG 넥스원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자사가 개발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용 UR 시커를 지속적으로 전시해오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개발된 해군 함대공 미사일을 통해 공대공 미사일을 구성하는 로켓 모터, 유도 조종 체계, 지향성 탄두, 근접 신관 등의 핵심 기술이 이미 충분히 증명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IIR 시커 또한 독자 개발했기에 얼마든지 한국형 단거리 및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기술에서 특히 AIM-9X보다 앞서는 부분은 바로 열영상용 FPA 검출기인데요. 미군의 현용 AIM-9X에 들어가는 FPA 검출기가 128X128 배열인데 비해 LIG 넥스원이 개발한 시커의 FPA 검출기는 640X480 배열로 해상도가 훨씬 높습니다. 덕분에 이론상 기만투를 식별하고 원거리의 표적을 찾는 능력이 AIM-9X보다 우수하다 볼 수 있는데요. 통상 5세대로 구분되는 최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들은 전방위 교전을 위해 넓은 감지 범위를 가져야만 하는데요. 이를 위해 LIG 넥스원이 개발한 시커는 관측舱내에서 열영상용 FPA 검출기를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두 축의 짐벌 위에 얹어놓았습니다. 짐벌이란 표적이 미사일의 센서 중심에서 벗어나려 할 경우 자동으로 그쪽을 향해 움직여 목표물이 다시 센서 중앙에 오도록 하는 장치인데요. LIG 넥스원의 짐벌은 회전축을 중심으로 360도, 100도 범위 내로 방향을 틀어 적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짐벌은 통상적인 UPC 구성이 아니라 그 반대인 PCO 구성을 가지고 있어 측면에서 초고속으로 교체하는 적 전투기를 탐지하는데 보다 적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탐색기 문제는 해결되었으니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의 기반이 될 해군 함대공 미사일을 살펴봐야겠는데요. 해군 함대공 미사일은 1617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2011년부터 개발을 시작하고 2019년 말에 개발이 완료된 함대공 미사일입니다. 해군 미사일은 아음속 목표물에 대해 20km의 사거리를 가지며 코밴드 레이더 시커와 함께 비냉각형 IIR 열영상 시커를 가지고 있는데요. 해군의 코밴드 레이더 시커는 천공지대공 미사일에 적용되어 성능이 검증된 기술을 다시 한 번 사용한 사례입니다. 해군은 전전투기의 ECM이나 제밍 능력, 체프나 플레어 같은 기만체에 미사일의 레이더가 쉽게 교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IIR 열영상 시커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해군은 전 세계에서 현재 유일한 능동 레이더와 적외선 복합 유도 방식의 함대공 미사일이 되었죠. 해군의 20km에 불과한 짧은 사거리는 공대공 버전으로의 전환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은 전투함에서 공중을 향해 날아가는 함대공 미사일이기에 일정한 요격 고도에 이르고 빠른 속도가 붙을 때까지 막대한 추진력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부스터 과정을 겪습니다. 함정에서 높은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많은 추진제가 소모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미 충분한 고도에서 마하일 이상의 가속도까지 붙은 상황에서 발사되기에 부스터 과정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이 덕분에 해군의 공대공 버전은 사거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 하는데요. LIG 넥스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정확한 사거리가 얼마일지는 복잡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해군 3을 전투기에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최대 3배인 60km까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현재 해군 함대공 미사일은 고도 10m 이하로 저공 비행하는 대형 미사일 표적을 요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미군의 M1 미사일도 AIM-120C7 버전이 된 이후에야 30m 이하로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진 체계의 문제 때문에 실전에서 AIM-120, M1 미사일이 적을 요격한 것은 대부분이 0에서 50km 사이의 거리에서 이루어졌죠. 이런 점을 들어 해군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공대공 미사일은 AIM-120C7 M1급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언급이 나오는 것이라 합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전투기의 외부 하드 포인트에 탑재된 상태에서 강우, 습기, 급격한 온도 및 고도 변화를 오랜 시간 동안 견뎌낼